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개요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온 거고, 요 계획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런 정부로 따지면 이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해서 1, 2, 3차까지 이제 지금 기간이 완료가 됐고, 2021년도까지가 이제 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기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4차를 준비하고 이제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이어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4차,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요 안건으로 해서 공청회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이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은 다음 정부가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목차부터 여기 간략하게 지금 띄워드린 거 보시면 우리나라 개발 계획은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목차나 이런 순서 내용으로 발표가 되고, 요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요런 이제 내용이다 하는 거는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이제 항상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개요, 추진 성과, 현재 현황, 그리고 뭐 현황 분석, 그리고 정책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부동산 유튜버에는 제가 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뭐 과거 방송도 보시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해 왔는데, 이것도 또 반복이긴 한데, 어 이런 계획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 대중교통이 좋아지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떤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뭐 1차적으로는 선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좀 꼽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이제 개요나 목차 이런 거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그런 거 부분만, 이게 방대한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그 동료분이 이게 600페이지나 되는데 정독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독은 아마 했을 거예요. 되게 오래 지나는 거라 정독은 했을 건데, 보통 다시 볼 때 이런 목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부분만 뽑아서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600페이지 다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맞지만, 빨리 이제 다시 복기를 한다거나 다시 봐야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뽑아서 본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요번 이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4차에서 그간 1, 2, 3차에서 보이지 않았던 좀 새로운 거는 신교통수단과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이제 대중교통 이용도 좀 이제 노동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에 이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도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있으면 이 안에 철도라든지 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교통망하고 이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계획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 그리고 뭐 광역도로, 광역철도, 그리고 일반 철도, 뭐 이렇게 해서 겹치게 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위, 하위, 그리고 장기, 중장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겹치게 되고, 형태별, 지역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고, 상위, 하위,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는 맞물려서 개발 계획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 계획들이 짜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발 계획 중에는 단기에 속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안에서 요것도 이제 공청회 자료인데 공청회 자료도 이제 한 200페이지가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200페이지가 되는 요 안에서 조금 간략하게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좀 뽑아서 보자면 요 철도 계획인데 개통과 추진 중 해가지고 지금 3차라든지 1, 2차에서의 성과들 이렇게 보여주고 추진 중인 것들 3차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된 이제 추진 중인 4차 기간에 들어와서 완료가 되는 것들 이렇게 표시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렇게 추진 중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최근에 이제 개통된 것들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기간 중에는 고속철도는 이제 301km 총 길입니다. 총 길이로 해서 301km를 추가로 구축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광역철도는 이제 298km 그리고 도시철도는 157km가 구축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GTX는 이제 좀 빠져 있지만 GTX 뭐 A 노선만 보더라도 이게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뭐 삼성역을 지나서는 동탄까지 내려가는 그런 노선인데 이 A 노선 같은 경우에 획기적으로 왜 이제 GTX A 노선이 좋냐 그거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획기적으로 이 출퇴근 거리, 출퇴근용의 이런 철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KTX가 내 집 앞에 그리고 내 일터 앞에 이제 들어간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게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교통의 이 여파, 파급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강남에서 파주 운정에 사는데 강남권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동서는 강남역에 가서 고속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갈아타서 3호선을 타고 이제 일산 지역으로 넘어서 이제 파주까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아마 후자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파주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갈아타는 환승도 이제 적고 한 번에 이제 쉬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고속버스 가격이라든지 그쪽 강남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리, 시간, 금액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GTX를 한 번에 파주 운정에서 타고 삼성역까지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차이점이거든요.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출퇴근 시간 평균 출퇴근 시간이 긴 편이긴 한데 보통 회사원들이 30분에서 40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너무 멀지 않다 생각을 하시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고 이제 최대 이제 업무 지구인 이제 강남 지역이라든지 뭐 기타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3, 40분 거리 한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데들은 베드타운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남에서 꼭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집중되는 그런 주택들 그런 주변에 이제 주택단지로 이제 조성이 됐던 이제 서울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 주택 가격을 이제 높은 주택 가격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런 이 수요들이 이 GTX 라인 밖으로 이제 GTX 라인 밖이 아니죠.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주 운정의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 그러니까 뭐 GTX를 너무 GTX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얘기를 했는데 GTX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GTX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런 이런 파급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 GTX 예를 든 것뿐이고 이런 파급력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본다면 좀 좋은 입지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시게 될 거고 아직은 저평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서는 뭐 다 저평가래 가격 싸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좋아지는 거 대비 지금 쌓아야지 그게 저평가인 거지. 그냥 평생 저평가, 30년째 저평가예요. 그분들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생기게 되는 역도 이 모든 철도나 이제 대중교통에는 이런 목적성이 있거든요. 단순히 외곽 순환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 도심으로 꽂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교통수단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에는 이 성적표처럼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오가게 되는 게 다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승하차 인원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역 주변에 여기는 저평가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성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 노선의 이제 파급력 이런 거에 잘 이제 둘러보신다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입지나 좋은 곳들, 저평가된 곳들, 제대로 저평가된 곳들, 그런 곳들이 이제 보이시게 되시겠죠.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국토부 이제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고, 공청회 자료로 이 안으로 그 이제 안으로 있는 거거든요. 안건으로 있는 건데, 요게 2월 달에 이 안건으로 해서 이제 승인이 되면 그대로 이제 기본계획이 되고 추가될 거 추가되고 빠질 거 빠지는데, 요런 공청회 자료로 해가지고 발표되는 자료는 거의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말이 GTX로 세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획 이런 거는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바로 앞으로 5년 그리고 그 5년이 지나고 후까지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추진 중해서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의 10년을 좀 좌우하는 그런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요 대광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030년, 204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망,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30년, 2040년 이후에는 또 다른 뭐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들에는 이런 교통망들이 전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30년, 40년 금방 옵니다. 금방 오기 때문에 2030년, 40년 뭐 시간이 많다면 많은 거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라든지 앞으로 이제 부의 축척을 하시고 이걸 불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짧다면 또 짧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좀 헛되이 하시지 마시고 이런 계획들 눈여겨 보시고 준비가 되면 과감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